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0일 사커 다이제스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겁 많고 거친 일본과 용감한 한국, 브라질 기자가 밝힌 한일의 차이, 누가 얻을 것이 많았는지는 명백하다 입니다. 1000명 가까이 댓글을 달며 반응이 뜨겁군요.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상대하며 승리를 거둔 브라질 대표팀인데요. 현지 기자들의 한일 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군요. 월드컵을 앞둔 나라들의 평가전이라는 입장에서 일본에 서운한 소리를 낸 브라질 전문기자의 솔직한 생각에 반응이 뜨거운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꼭 이겨야 할 타이틀이 걸린 경기는 아니었다. 브라질의 한국전과 일본전을 현지 기자는 어떻게 봤는가? 이번 브라질 대표팀의 아시아 원정은 전후반에서 크게 색깔이 달랐다. 서울에서의 밝고 경쾌하며 빠르고 골이 많이 터진 전반, 그리고 도쿄에서의 춥고 무겁고 괴로우며 통증이 따라온 후반. 한국은 시작하자마자 실점했지만 전반에는 브라질과 거의 대등하게 맞섰다. 다만 41분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을 넣었을 때부터 갑자기 긴장이 풀린 듯 무너져 결국 1대5로 패배했다. 다만 내 소감으로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대패할 만한 내용을 가진 팀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한국의 유일한 득점이었던 황의조의 골은 대박골이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인이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포르투갈풍의 골이었다. 반면 일본은 극단적인 수비와 계속되는 위험한 파울로 브라질을 압박했다. 대량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득점도 나오지 않았다. 유효 슈팅은 한 개도 없었다. 아무리 골을 지켜도 슛을 넣지 않으면 축구에서는 영원히 이길 수 없다. 한국은 용감하게 싸웠고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처럼 10명이나 골문 앞에서 지키지도 않았으며 결코 폭력적인 파울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브라질에 실점을 거듭했지만 이 경기는 그래도 괜찮았다. 반드시 이겨야 할 타이틀이 걸린 경기가 아니었다. 다만 단순한 흥행평가전도 아니다. 월드컵을 겨냥한 경기다. 즉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월드컵을 위해 자국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 배움의 기회다. 승패는 상관없다. 한국은 이를 탐문하기 위해 대패했다. 일본은 그걸 감추고 1실점으로 막았다. 어느 쪽이 얻는 것이 많았을까? 그건 명백할 것이다. 한국의 벤투 감독은 이 경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경기 후 그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부딪혀 패배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이것으로 월드컵을 향해 갈 수 있다고 코멘트했다. 덧붙여서 브라질도 이 원정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출발 전에는 아시아 투어가 의미 없다던 매체가 많았다. 나도 적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브라질은 이 두 경기로부터 때로는 4명의 공격수를 기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일본만이 겁쟁이 플레이를 펼치며 월드컵을 위해 준비할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 카타르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해야 하는 일본은 이 브라질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브라질의 창조성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런 팀에 대항하는 배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그 책임의 대부분은 모리아스 감독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전원이 골문 앞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원에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험한 파울로 막으려 했던 것은 너무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다. 이 시합에서는 비록 져도 좋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살폈어야 했다. 지는 것으로서 배울 수 있다. 일본인 여러분께는 미안하지만 이번 브라질과의 대전은 한국이 한 수 위였다. 일본이 월드컵에서 수준급 팀과 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실점하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점을 얻어도 대량 실점하면 승리를 바랄 수 없지만 실점을 막으면 원찬스를 살려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브라질적 사고방식으로는 한국의 게임을 대하는 자세가 좋았겠지만 수준차가 나는 상대 입장에서는 그에 맞는 방식이 있다.
월드컵에서 수비를 못하는 팀은 절대 이길 수 없다. 다만 친선 경기라면 방어를 느슨하게 하고 공격하는 것도 좋을 것. 그러나 월드컵을 앞두고 높은 상대와 싸우는 몇 안 되는 기회다.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브라질 기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어느 쪽이 좋다든가 비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국 감독은 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수비보다는 공격이 브라질 상대에게 통하는지 시험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비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다. 일본은 브라질 상대로 수비가 얼마나 통할지 시험하고 싶었다. 독일, 스페인과 싸우는 일본은 월드컵에서 수비적인 싸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예행 연습으로는 최적이었다. 수비면에서는 강호를 상대하더라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공격면에서는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이 수학일 것이다. 그야 한국전에서 많은 득점을 했으니 브라질 눈높이에서는 재미있었을 것이다. 월드컵뿐만 아니라 강호와의 경기는 속공형 플레이 스타일이 일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비 모드로 들어가는 건 틀림없고 브라질전도 당연히 월드컵을 내다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높은 위치에서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서의 카운터 공격 이미지를 선수가 공유한 것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비적인 포진 속에서 개개인이 분투했을 뿐이다. 지금부터 본선까지의 시간 동안 공수에 걸친 팀 전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명확한 지시나 컨셉이 없으면 실전에서도 절대 기대할 수 없다. 한국과 비교해 어떻다기보다 월드컵에서 자국의 대전 방식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지금 필요한 것을 시험했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축구는 농구나 배구와 달리 1점 획득이 매우 중요한 스포츠다. 강한 브라질을 상대하는 것이라서 맞싸움 작전보다 수비에 치중하며 1점을 따내는 작전을 택한 것이다. 겁쟁이는 아니고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한다. 강호를 상대로 공격력을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강호를 상대로 수비력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건 아닐 것이다. 하물며 90분간 실점을 억제하는 경기를 할 수 없다면 일본이 어떤 예술적 골을 넣어도 무리다. 일본이 얻은 게 더 컸다고 생각해요. 수비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파울이 많았을 수도 있지만 경기 내용에 불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공을 빼앗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실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월드컵에서 스페인, 독일을 상대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수세에 몰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공을 빼앗고 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격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압박해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는 팀 내에서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정밀도와 연동의 문제겠지요. 브라질 기자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VAR에는 조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네이마르의 과장된 넘어짐 소동은 월드컵에서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돌쇠 한마디. 그들과 우리의 국민성이 고스란히 나타난 경기들이 아닐까요? 때려 맞아도 덤벼보는 깡다구와 몸살이며 덜 맞으려는 안가님.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